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어 콩 앵덕의 시간입니다. 오늘로 5번째 방송이 되는데요. 어떻게 들어주시고 계실지 기대도 되고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어 공부하셨나요? 아니면 이 방송을 듣고 난 후에 공부를 할 계획이 있으셨나요? 오늘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한국어 공부를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물론 오늘도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공부를 안 했으면서 공부를 했다고 여러분께 거짓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반드시 저는 방송 녹음을 시작하기 전에 일본어 공부를 마칩니다. 착하지 않나요, 저? 저는 절대 여러분들께 공부를 안 했으면서 공부를 했다고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절대 그런 거짓말은 안 할 거예요. 오늘도 꼭 한국어 공부해주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떤 얘기를 준비했냐 하면은요. 한국의 나이를 세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마 한국에서 생활을 해보신 분은 아실 것 같은데 한국에는 한국만의 특별한 나이를 세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만의 에이지 카운팅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한국과 똑같은 방법을 쓰는 나라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또 한국과 똑같은 방법을 쓰는 나라가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또 다른 나라가 있는지. 어떤 방법인지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대부분의 나라는 아기가 태어나면 그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뒤에 한 살을 먹는 방식으로 나이를 세요. 예를 들어서 아기가 올해 2020년 6월 1일에 태어났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아이는 2021년 6월 1일이 되었을 때 한 살을 먹게 됩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런 방식으로 나이를 세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기가 태어난 날, 그날 바로 한 살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다음 해가 되면 다음 해에 1월 1일이 되면 또다시 한 살을 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기가 2019년 12월 31일에 태어났어요. 2019년의 마지막 날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태어난 날 한 살을 먹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에 태어났고 태어난 순간 한 살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루가 지나서 이제 2020년 1월 1일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이제 2살입니다.
2살이에요, 여러분. 태어난 지 지금 이틀 됐는데 2살입니다. 근데 물론 그런 신생아들은, 신생아라는 건 뉴리본 베이비이죠. 신생아들은 물론 이제 생후 1개월, 생후 2개월, 생후 10개월 이런 식으로 그 태어난 날로부터 정확한 그 일수를 세는 방식을 적용해요. 아직 너무 아기니까. 그렇지만 유치원에 들어갈 정도가 되면 이제 한국식 나이가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저 오늘 왜 이렇게 발음이 꼬이는 걸까요? 그래서 상당히 혼란스러워져요. 외국인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 때 이제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외국인 분들이 가장 놀라워하시는 지점은 바로 새해가 됐을 때, 지금은 2020년인데 2021년 1일이 됐을 때 이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한 살을 더 먹는다는 거. 그걸 굉장히 놀라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익숙해져서 그게 그렇게 놀라운 일인 줄을 몰랐어요. 그렇지만 외국인 분들이 보시기에는 태어난 날이 다 다른 사람들이 새해가 됐다는 이유로 동시에 다 같이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는 거는 굉장히 이상한 일인 거죠. 제가 외국인 분들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상당히 한국의 나이를 세는 방식은 이상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제 외국에 나가게 되면 나이가 어려지는 거예요. 제가 1990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나이 세는 방법으로는 30살이에요. 30살입니다. 근데 지금 저는 한국에 있기 때문에 31살이고요. 그렇죠? 저 31살이죠? 31살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 1월 1일이 되면 저는 32살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2살이나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외국에서 세는 나이와 한국에서 세는 나이가 최대 가장 많게는 2살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한국에서 공부를 하신다거나 일을 하게 되시면 좀 많이 느끼실 수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조금 나이를 알고 싶어 해요. 여러분의 나이를 굉장히 궁금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몇 살이냐고 물어볼 거예요. 일단 여러분을 처음 만나게 되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고 인사말을 나눈 다음에 그런데 앵덕씨 몇 살이세요? 라고 이렇게 아마 묻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별로 나이를 궁금해하지 않는
그런 문화권에서 살아오신 외국인 분들께서는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내 나이를 궁금해하지?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인들이 상대방의 나이를 궁금해하는 이유는 그게 한국의 문화이기 때문인데요. 한국에서는 나이에 따라서 상대방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 방식이 결정됩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아무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요. 여러분의 이름을 하트라고 하겠습니다. 하트. 그래서 제가 하트씨,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앵덕이라고 해요. 그러면 하트씨께서도 저한테 인사를 하시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하트입니다. 저는 네덜란드에서 왔습니다. 아니면 저는 일본에서 왔습니다. 라고 소개를 해주시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분명히 하트씨에게 여쭤볼 겁니다. 저 실례지만 하트씨,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렇게 제가 질문을 하면 하트씨는 당황하실까요? 아니면 그냥 저에게 나이를 알려주실까요? 아마 알려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하트씨가 저보다 한참 어려요. 제가 외국 나이로 30살인데 하트씨는 20살이에요. 아니면 하트씨는 15살이에요. 그러면은 저보다 많이 동생이죠. 그러면은 제가 누나거나 언니인 거니까 이제 하트씨에게 누나로서 혹은 언니로서 조금 더 어른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조금 더 제가 하트씨에게 누나처럼 언니처럼 신경을 써주고 잘 챙겨주고 뭐 어려운 일은 없는지 힘든 건 없는지 조금 더 마음을 쓰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문화입니다. 한국에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하트씨께서 저보다 한참 언니이거나 오빠인 거예요. 저는 30살인데 하트씨는 40살이세요. 40살이시거나 막 50살이세요. 50살이세요. 그러면 저보다 한참 언니이거나 오빠이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상황에 맞게끔 하트씨에게 언니 또는 오빠에게 가져야 하는 그런 리스펙트, 존중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 한국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가 제가 느끼기에는 옛날에 비해서는 그 영향력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고 느껴요. 한국도 뭔가 조금씩 말하자면 서양, 웨스턴 월드 그런 웨스턴 컬처,
서양의 문화처럼 나이에 아주 크게 구애받지는 않는, 나이보다는 그냥 그 사람의 성격 자체를 더 중요하게 보는 그런 문화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을 해보신 여러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느끼셨던 여러분만의 인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한국의 나이를 중시하는 문화에 대한 여러분만의 경험, 또 여러분만의 인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얘기를 제가 들을 수는 없기 때문에 무척 궁금하지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조금 슬프지만 뭔가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말이 조금 너무 빨랐나? 아니면 제가 너무 어려운 표현을 썼나? 조금 걱정이 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저께 했던 방송도 다시 들어봤는데 뭔가 고민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제가 조금 천천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하는 방식이라든지 인토네이션이 뭔가 가끔씩 로봇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이야기한 걸 녹음한 걸 들으면서 뭔가 이 부분 약간 로봇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조금 고민이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평소에 하듯이 빠르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께서 듣기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는 이야기의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는 속도로 이야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최대한 한국인과 제가 대화할 때처럼 자연스러운 느낌을 전달을 해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것이 저의 고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조금 여러분의 의견을 제가 좀 여쭤보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어 콩 앵덕을 업그레이드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저런 방식으로 시도를 해보면서 여러분께 의견도 제가 여쭈어 봐가면서 점점 발전하는 방송을 만들고 싶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방송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잊지 말고 한국어 공부 꼭 해주시고요. 저는 내일
또 새로운 얘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